자, 교재는 330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 발행을 한 것은 사기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타먹었죠.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자, 3번.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교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매도인이 할 도리는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 인도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미리 부착해 놓은 GPS를 위치 추적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절취했다고 했을 때 절도죄 외에 사기죄도 될 수 있을까? 절도죄만 될 뿐입니다. 사기죄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양도했고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교부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를 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다면 어음 물품 대금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질문.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렸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냈을 때 사기죄가 되겠죠. 이때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이 됩니다. 3번. 공사 도급 계약 당시 자,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대요. 자, 그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반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무슨 내용에 관련된 본질적인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잘 받으셔야 돼요. 도급계약 당시 규정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 관련된 판례들은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기망했죠. 그럼 사기죄가 되고요. 다시 편취했으니까 또다시 사기죄가 될 것이고 포괄적 횡령이 했다면 또다시 횡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와는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밑에 요양급여 신청하고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뭡니까? 국민보험공단을 피해자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어 의료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여기서는 의료인이었고요. 자, 앞에 문제 4번에서는 비의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해서 탈먹은 것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자, 법학 경체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 A에게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서명 날인케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았다 했을 때 A 처분 A가 있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ARS 전화 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포괄적이 아니라요. 이 부분이 아니고 자, 현금 인출받은 부분은 뭐죠? 현금 인출받은 부분은 절도가 되고요. 여기가 절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 받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대출 받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컴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객체가 재물이익이었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전화 서비스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컴사로 되는 거죠. 각각 죄가 됩니다.
자, 3번. 2만원 인출내에 오라고 했는데 5만원 인출했죠? 그랬을 때 3만원 초과해서 인출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5분의 3이죠. 이 5분의 3에 해당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4가 됩니다. 4번. 자,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질환으로 통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과거 치료 이력을 묵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에 따른 기망해가 된다. 즉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7번입니다. 자,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자, 리을번. 자, 이렇게 기출이 많은 것은 원래 경찰 간부에 출제가 된 것인데요. 이 경찰 간부 시험을 이제 해경에서 베낀 거예요. 자, 1번을 가보면 동일인이다, 공모하는 등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가 안 되겠네요. 착오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착오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은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기죄가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입니다. 자,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됩니다. 물론 담당 직원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은행장이죠. 은행장. 그래서 은행장이 피해망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용도를 속여서 대출받으면 거의 다 사기가 되죠. 자, 디귿번 갑니다.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그쵸? 일체의 서류를 교부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GPS를 깔아서 위치 추적해서 자동차를 가져갔다고 했을 때 절도만 된다 했습니다. 사기 X. 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받죠. 근데 이제 결국은 세금이나 채무는 자신이 변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판례는 이 명의 대여만으로는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이나 채무는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명의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세무서에서 이런 관계를 알고 이 갑에게 뭐 세무 고지서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미인번 갑니다. 타인을 기망하였다. 이 판례도 저 시간에 풀었는데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됐다고 했을 때 그 도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별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X. 피해자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되는 거죠. 뭐 도구가 뭐 피해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도구는 그냥 이용만 했을 뿐이지 도구에 대해서는 뭐 이 사기꾼이 이 도구에 해당되는 타인을 뭐 사기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별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절도와 사기 구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가면 절취 개념 나와 있고요. 기망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망 방법으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산이나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게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처분행위가 없으면 절도가 되는 거죠. 이 처분행위 때문에 절도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피기망자 의사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뭐뭐를 취득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삼각사기 같은 경우에 처분 권능이나 지위에 있음을 요하죠. 안된다 틀렸고.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침해 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서 재산권 제한을 면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서는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침해 행정 영역이 뭔지는 잠시 이따 나올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했다고 했을 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인데요. 틀렸습니다. 자, 기망이란 자기 부작이 모두 가능하죠. 자, 부작위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검찰 7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 여기 나와 있네요. 농지 보존 부담금, 이게 바로 침해 행정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을 했고, 농지 보존 부담금이 뭐냐면 한마디로 세금입니다. 세금. 자,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세금을 면제받은 부분이 국가적 법이나 사회적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명의실탁자는 대외적 처분권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매도를 했다고 해서 등기까지 맞춰주었다고 했을 때 3자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여금 등기까지 맞춰줬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거비용 보존 청구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에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하는 것인데 비용 청구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따라서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의 사기죄가 됩니다. 포괄일죄. 자, 4번. 자, 허위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은 전부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경대 편입 문제인데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디귿, 미음 동그라미입니다. 자, 1번 가보면 자, 의도적 유발을 했다. 자, 묵비한 채 보험금을 받았다.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고 2번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작위 모두 다 되고 그렇죠? 자, 이러한 자기부작위로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가 인정되고 맞습니다.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함으로써 요양급여 비용 청구받았다는 거죠.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앞에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다.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사기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존 비용 청구서가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다. 그래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경찰 1차 경감부 문제인데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무슨 권한이 없죠. 근데 위임장을 위조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죠.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 거죠. 안 된다. 틀렸습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사기죄 안 된다 했습니다. 의료인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의료인 나와 있죠.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4번도 풀었죠. 동일인 공모일 때 동일인 공모라 했으므로 착오가 없고 따라서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13번. 자,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모두 옳은 지문이네요. 자, 기억번. 자, 처분 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자기부작위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2번. 자, 면세유 지금 차액을 얻었잖아요. 그쵸? 면세유 차액 상당액을 취득한 부분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정유회사를 기망했다 했어요. 그래서 면세유를 공급받아서 가격 차이 상당액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사기죄로 의뢰할 수가 없다. 그쵸?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그치, 비의료인 했잖아요. 비의료인이라 했기 때문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적법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구해서 돈 받아 타먹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는 판례 앞에서 풀었습니다. 자, 1번 또 나왔네요. 의도적 유발했다, 묵비한 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았다 했을 때 당연히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지우라 했어요.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경찰 승진 문제네요. 정답은 1번. 자, 1번을 가보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보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소송행위의 착수는 소송사기의 착수는 소장 제기시입니다. 소를 제기했을 때 그때 착수가 되거든요. 근데 소 제기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의 착수가 안 됩니다. 자, 2번.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 하에서 융통음을 발행한 것은 사기죄가 안 됩니다. 자, 3번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손해배상금 청구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부분인데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우리가 이 불능미수 파트에서 배우죠. 자, 그리고 자, 분명히 형질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분명히 내 땅이 지금 지목이 전인데 그걸 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형질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업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인감등을 주는 거야. 인감등을 줄 때에 형질 변경, 건축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용도대로 준 거거든요. 이 용도대로 하라고. 그런데 업자가 이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자, 이 피해자가 인감을 줄 때에 그래, 네 앞으로 이전 등기 하라 이렇게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처분 행위가 없어. 그래서 처분 행위에 기한 처분 의사도 없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팔아먹겠다, 이전 등기 해주겠다는 처분 의사를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기죄가 요구하는 처분 행위, 처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풀었잖아요. 동일인 공모 관계에 있을 때 착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금기관 직원이 무자원 송금으로 이체했을 때 컴사가 됩니다. 자, 권리 행사죠. 권리 행사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풀었습니다.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이다 보니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각 선거비용 명목에 따라서 별도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됐습니다.